숲의 부름. 제1장. 윤서진은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눈을 떴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 창문으로 서울의 번잡한 풍경이 보였다. 빽빽한 고층 건물들, 끊임없이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그리고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리듬.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환경부 소속 생태학자로서 그녀의 꿈은 항상 자연보호구역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를 사무실에 가두었고 그녀의 일은 주로 서류 작업과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오늘도 평소와 같은 일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이메일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제주도 한라산 자연보호구역 긴급 배치 요청.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일까? 서진은 이메일을 열심히 읽었다. 제주도의 한라산 자연보호구역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반달 가슴곰이 발견되었고 그들의 행동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자연보호구역 관리자는 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고 있었고 서진의 이름이 추천 목록에 있었다. 서진은 즉시 수락 이메일을 보냈다. 이것은 그녀가 기다려온 기회였다. 그녀는 빠르게 짐을 싸기 시작했고 다음날 아침 제주행 비행기를 예약했다. 비행기에서 서진은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항상 자연과 깊은 연결을 느꼈고 특히 동물들과의 교감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대학에서 생태학을 공부할 때 그녀는 종종 동물들의 행동이 인간보다 더 순수하고 진실하다고 느꼈다. 이제 그녀는 그 믿음을 실제 현장에서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제주에 도착한 서진은 자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로 직행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박민호 관리자를 만났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험난한 자연 환경에서 일한 흔적이 그의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다. 윤 박사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빨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는 그녀를 사무실로 안내하며 말했다.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반달 가슴곰이 행동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인간을 피하는데 이제는 보호구역 경계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서진은 궁금증이 생겼다. 그들이 공격적인가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게 더 이상한 점입니다. 그들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진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도움을요? 어떤 의미로요? 한 어미 곰이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어미가 다리를 다쳤는지 움직임이 이상해요. 그리고 새끼 곰이 이상하게도 우리 순찰 대원들에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를 어딘가로 인도하려는 것처럼요. 서진의 마음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그녀가 항상 믿어왔던 것, 동물과 인간 사이의 깊은 연결에 대한 증거일까? 언제 현장에 갈 수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민호는 시계를 보았다. 지금이라도 괜찮으시다면요. 해가 지기 전에 상황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곧 현장으로 향했다. 자연보호구역은 울창한 숲과 다양한 야생 동식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연의 향기를 느꼈다. 이것이 그녀가 항상 원했던 것이었다. 그들이 보호구역 깊숙이 들어갈수록 서진은 주변 환경에 더욱 집중했다. 그녀의 훈련된 눈은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나무에 난 긁힌 자국들, 부러진 가지들, 그리고 동물들의 발자국. 모든 것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갑자기 민호가 멈춰섰다. 저기 봐요. 그가 속삭였다. 몇 미터 앞에 작은 반달 가슴곰이 서 있었다. 그것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새끼곰은 보통 인간을 보면 즉시 도망가야 했다. 하지만 이 녀석은 그렇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그들을 향해 몇 걸음 더 다가왔다가 다시 숲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멈춰서 다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가 우리를 따라오라는 것 같아요. 서진이 말했다.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어미곰이 가까이 있을 거예요. 서진은 결심했다. 저는 따라가 볼 거예요. 당신은 여기 있어도 돼요. 민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혼자 가실 수 없어요.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들은 천천히 새끼 곰을 따라갔다. 새끼 곰은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자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다. 서진과 민호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약 10분 동안 걸었다. 갑자기
새끼 곰이 멈춰섰다. 그들 앞에는 작은 계곡이 있었고 그 바닥에는 큰 반달 가슴곰이 누워 있었다. 어미곰이었다. 서진은 쌍안경을 꺼내 자세히 관찰했다. 어미곰의 한쪽 다리가 이상했다. 부상을 입은 것 같았다. 그녀는 움직이려고 시도했지만 고통스러워 보였다. 새끼 곰은 어미에게 달려가 곁에 앉았다. 그리고는 다시 서진과 민호를 바라보았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서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새끼는 어미를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민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게 가능할까요? 동물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동물들은 훨씬 더 지능적이에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요. 이 새끼 곰은 자신의 어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인간이 도울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민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진은 생각에 잠겼다. 우선 수의사를 불러야 해요. 그리고 어미 곰을 안전하게 이송할 장비도 필요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들을 관찰하고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지켜봐야 해요. 그들은 기지로 돌아가 구조 작전을 계획했다. 몇 시간 후 서진은 수의사팀과 함께 다시 현장으로 향했다. 어미곰은 진정제를 맞고 안전하게 이송되었다. 새끼곰은 처음에는 겁을 먹었지만 서진이 부드럽게 말을 걸자 조금씩 안심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서진은 구조센터에서 밤을 샜다. 어미곰은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다리에 심각한 감염이 있었지만 수의사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끼 곰은 어미 곰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서진은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그녀가 항상 원했던 일이었다. 자연과 교감하고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다. 서울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의 삶이 어떨지 상상해 보았다. 자연 속에서 동물들과 함께. 그것은 꿈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구조 작업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변화는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날 아침 서진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서진이 물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나쁜 소식이 있어요. 어제 우리가 반달 가슴곰을 구조한 지역이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진은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곳은 자연보호구역이잖아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원래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부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어요. 대규모 리조트 건설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서진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방금 구조한 반달 가슴곰, 가족을 생각했다. 그들의 서식지가 파괴된다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이대로 둘 수 없어요. 서진이 결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해요. 민호는 그녀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군요, 윤 박사님. 하지만 이것은 쉬운 싸움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적은 강력하고 영향력이 큽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이런 싸움에 익숙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편에 특별한 동맹이 있잖아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구조센터 방향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어미곰과 새끼곰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서진은 결심했다. 그녀는 이 아름다운 숲과 그 안에 사는 동물들을 지킬 것이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싸움이 그녀를 예상치 못한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서진이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서울에서 온 전화였다. 그녀의 상사였다. 윤 박사,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소. 조심하시오. 당신이 건드리고 있는 것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오. 전화가 끊겼다. 서진은 잠시 멈춰 섰다. 그녀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다. 이것은 단순한 개발 계획이 아닌 것 같았다. 뭔가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든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숨겨진 진실 제2장 서진은 자신의 임시 숙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한라산 자연보호구역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보호구역 지정, 과정, 최근의 정책 변경, 그리고 개발 계획에 관한 모든 것. 그녀는 수시간 동안 자료를 검토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보호구역 해제 결정은 불과 한 달 전에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결정은 수년간의 연구와 공청회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서둘러 진행된 것 같았다. 서진은 개발 회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청룡개발이라는 회사였다. 그녀는 회사 정보를 검색했다. 청룡개발은 한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 회사 중 하나였다. 그들은 전국에 걸쳐 많은 고급 리조트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회사의 CEO는 강태우라는 사람이었다. 서진은 그의 이름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강태우. 그녀가 알고 있는 이름이었다. 10년 전 서진이 대학생이었을 때 그녀는 환경보호단체에서 활동했다. 그들은 강태우의 회사가 계획한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 시위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결국 개발 계획은 취소되었다. 강태우는 그 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그리고 그는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에게 복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서진은 그 학생들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강태우는 자신이 10년 전에 패배한 바로 그 지역 근처에 다시 개발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영리하게 움직였다. 법적 절차를 모두 따르면서 뒤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시킨 것이다. 서진의 전화가 울렸다. 민호였다. 윤 박사님,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청룡개발의 대표단이 현장 답사를 위해 이곳에 옵니다. 그들은 이미 예비 공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진은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빨리요? 그들이 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되기도 전에 계획을 세웠다는 말인가요? 민호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인 것 같아요. 서진은 생각에 잠겼다. 알겠습니다. 내일 그들을 만나고 싶어요. 어쩌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조심하세요, 윤 박사님. 이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고 숲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구조센터로 가기로 결정했다. 어미 곰과 새끼 곰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구조센터에 도착한 서진은 수의사 김지훈을 만났다. 지훈은 30대 초반의 젊은 수의사로 야생 동물 치료에 특화되어 있었다. 어떻게 지내요? 서진이 물었다. 지훈은 미소 지었다.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어요. 어미 곰의 다리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그리고 새끼 곰은 그는 정말 특별해요. 서진은 궁금해졌다. 어떤 의미에서요? 지훈은 그녀를 어미 곰과 새끼 곰이 있는 특별 보호실로 안내했다. 그들은 유리창 너머로 두 곰을 관찰할 수 있었다. 새끼 곰은 어미 곰 옆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유리창 쪽으로 다가왔다. 마치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보셨죠? 지훈이 말했다. 그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인식하고 접근하려고 해요. 이것은 야생 동물에게는 매우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서진은 유리창에 손을 대었다. 새끼 곰도 유리창에 발을 대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서진은 이상한 연결감을 느꼈다. 마치 그 작은 곰이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았다.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지훈이 말했다.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의 눈이 하늘처럼 맑고 푸르거든요. 서진은 미소 지었다. 하늘이 좋은 이름이네요. 그녀는 하늘이를 다시 바라보았다. 안녕 하늘아, 나는 서진이야. 너와 네 엄마를 도와줄게. 하늘이는 마치 그녀의 말을 이해한 것처럼 고개를 기울였다. 그 순간 서진의 마음속에 결심이 굳어졌다. 그녀는 이 곰들과 그들의 서식지를 지킬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민호와 함께 청룡개발의 대표단을 맞이했다. 그들은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고
그 중앙에는 강태우가 서 있었다. 그는 60대 중반의 남자로 날카로운 눈빛과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환영합니다, 강 회장님. 민호가 인사했다. 강태우는 민호를 무시하고 서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윤서진 박사님 맞습니까? 서진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강태우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의 눈까지 닿지 않았다. 오랜만입니다. 10년이 넘었군요. 그렇죠? 서진은 놀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기억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강 회장님. 그녀가 대답했다. 강태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름다운 곳이군요. 우리의 리조트가 이곳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고급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곳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입니다. 개발이 진행된다면 그들은 서식지를 잃게 될 것입니다. 강태우는 무관심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은 적응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서진은 인내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반달 가슴곰들은 특정 지역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도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강태우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재윤 박사님, 저는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지역은 더 이상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단지 예의상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공사는 다음 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서진은 충격을 받았다. 다음 주요? 그렇게 빨리요? 강태우는 냉소적으로 미소 지었다. 시간은 돈입니다, 박사님.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이미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 컨설턴트로서 당신의 전문 지식은 매우 가치 있을 것입니다. 연봉은 현재의 2배를 제안합니다. 서진은 그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매수하려고 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현재의 직책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강태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생각해보세요, 윤 박사님. 이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당신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제 결정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태우는 한숨을 쉬었다. 안타깝군요. 하지만 이해합니다. 당신은 항상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현장을 둘러보고 싶습니다.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민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떠나자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강태우는 단순히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개인적인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서진은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다. 강태우와 그의 회사에 맞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와 지원이 필요했다. 그녀는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이준호. 그는 환경 변호사로 서진과 함께 대학 시절 환경운동을 했던 동료였다. 준호는 현재 서울에서 환경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을 운영하고 있었다. 서진은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준호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준호야, 나 서진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서진은 미소 지었다. 준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들은 대학 졸업 후에도 몇 년 동안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지만 각자의 바쁜 삶으로 인해 점점 멀어졌다. 나는 괜찮아. 하지만 지금 도움이 필요해. 큰 문제에 직면했거든. 서진은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강태우와 청룡 개발, 보호구역 해제, 그리고 반달 가슴곰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준호는 귀에 깊게 들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군. 그가 마침내 말했다. 강태우는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는 원한을 오래 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서진은 한숨을 쉬었다. 알아. 하지만 우리는 이 개발을 막아야 해. 이곳의 생태계는 너무 중요해. 특히 이 반달가슴곰들은. 준호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서진아,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 내일 제주로 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검토해보자. 서진은 안도했다. 정말 고마워, 준호야. 그들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후 전화를 끊었다. 서진은 다시 구조센터로 향했다.
그녀는 하늘이와 그의 어미를 보고 싶었다. 구조센터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무슨 일이에요? 서진이 물었다. 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청룡 개발에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그들은 이 센터가 그들의 개발 부지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센터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어요. 서진은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요? 그들이 그럴 권한이 없어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모든 법적 서류를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들은 반달가슴곰들도 다른 시설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진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해요. 그녀는 하늘이와 그의 어미가 있는 방으로 급히 향했다. 두 곰은 평화롭게 쉬고 있었다. 하늘이는 서진을 보자마자 유리창으로 다가왔다. 서진은 유리창에 손을 대었다. 걱정 마, 하늘아. 내가 너희를 지킬게.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 곰들과 그들의 서식지를 지킬 것이다. 강태우와 그의 회사가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싸움이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서진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약 30년 전에 찍힌 것으로 보였다. 사진 속에는 두 남자가 있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강태우였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서진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였다. 과거의 그림자. 제3장. 서진은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다. 그녀의 아버지와 강태우, 함께 있는 모습. 그것도 친근하게,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것은 불가능했다. 그녀의 아버지 윤재호는 평생을 환경보호에 헌신한 사람이었다. 그는 서진이 환경운동가가 되도록 영감을 준 사람이었다. 그가 어떻게 강태우와 같은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서진은 사진을 뒤집어 보았다. 뒷면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 1993년 8월 제주도 한라산,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다. 프로젝트 푸른 하늘 시작. 서진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기억들이 흘러들어왔다. 그녀의 아버지는 종종 제주도로 출장을 갔었다. 그는 그곳에서 중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유하지 않았다. 그리고 10년 전 서진이 강태우의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그는 딸의 활동을 지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에게 그 일에서 손을 떼라고 조언했다. 당시 서진은 아버지가 단순히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서진의 전화가 울렸다. 서울에서 온 번호였다. 그녀의 어머니였다. 서진아,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항상 따뜻했다. 잘 지내요, 엄마. 제주도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았어요. 그래? 어떤 일이니?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 아버지와 강태우의 사진에 대해?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반달 가슴곰, 연구예요. 정말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그녀는 하늘이와 그의 어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귀에 깊게 들었다. 그것 참 놀라운 일이구나. 하지만 조심해야 해. 서진아, 야생동물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서진은 웃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저는 전문가예요. 그들은 잠시 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눈 후 서진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엄마, 혹시 아빠가 강태우라는 사람을 알고 계셨나요? 청룡 개발의 회장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엄마? 어떻게 그 이름을 알게 되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긴장되었다. 서진은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그가 여기 와 있어요. 청룡 개발이 한라산 일부를 개발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아빠와 그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어요. 또 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다. 마침내 어머니가 말했다. 서진아, 내 아버지와 강태우는 복잡한 관계였어. 그들은 대학 시절 친구였어. 하지만 나중에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겼지. 서진은 충격을 받았다. 대학 친구였다고요? 아빠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네 아버지는 그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 특히 너에게는 그들 사이에 일어난 일은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었거든. 서진은 더 알고 싶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네 아버지가 직접 이야기해야 할 일이야. 나는 모든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다만 조심하렴, 서진아. 강태우는 위험한 사람이야. 전화가 끊긴 후 서진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의 아버지와 강태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것이 현재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서진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준호였다. 그는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다. 준호야. 서진은 반가움에 그를 꼭 안았다. 준호는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오랜만이야, 서진아. 근데 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서진은 한숨을 쉬었다. 많은 일이 있었어. 그녀는 준호에게 최근 발견한 사진과 어머니와의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호는 놀란 표정이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전개군. 내 아버지와 강태우가 친구였다니.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것이 강태우가 이 특정 지역을 노린 이유일 수도 있어. 단순한 사업적 결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동기가 있을 수도 있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어떤 동기일까? 그리고 푸른 하늘 프로젝트는 뭐지?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것 같아.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우선 법적인 면부터 살펴보자. 보호구역 해제 과정에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서류와 법령을 검토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준호는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여기 봐. 그가 한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환경 영향평가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승인되었어. 그리고 이 서명들 모두 같은 날짜야.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야. 서진은 눈을 좁혔다. 그들이 과정을 조작한 것 같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우리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 서진은 생각에 잠겼다. 하늘이와 그의 어미는 어떨까? 멸종 위기종의 새로운 행동 패턴 발견은 보호구역 재지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그것은 좋은 접근법이야. 멸종 위기종의 중요한 서식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어.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모을 수 있을 거야. 서진은 미소 지었다. 그럼 지금 당장 구조센터로 가자. 내가 하늘이를 소개해 줄게. 구조센터에 도착한 그들은 지훈을 만났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서진이 물었다.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청룡 개발에서 또 사람들이 왔었어요. 이번에는 보건안전검사관이라고 하면서요. 그들은 이 시설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진은 분노했다. 그들이 센터를 폐쇄하려고 하는 거군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폐쇄 명령이 내려질 거래요. 준호가 끼어들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 문제를 지적했나요? 지훈은 리스트를 보여주었다. 대부분 사소한 문제들이었지만 모두 해결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다. 이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야. 준호가 말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 서진은 하늘이와 그의 어미를 보기 위해 특별 보호실로 향했다. 준호가 그녀를 따라갔다. 보호실에 도착하자 서진은 유리창을 통해 두 곰을 보여주었다. 저기 봐, 준호야. 저 작은 녀석이 하늘이야. 준호는 감탄했다. 정말 아름다운 생물이군. 하늘이는 그들을 보자마자 유리창으로 다가왔다. 그는 유리에 발을 대고 서진을 바라보았다. 봐, 서진이 말했다. 그는 나를 인식해. 이것은 야생 동물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야. 준호는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 놀라워. 마치 그가 너와 소통하려는 것 같아. 서진은 미소 지었다. 그렇지? 나도 그렇게 느껴. 하늘이는 특별해. 그리고 그의 행동은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해.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보호구역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계획이야. 나는 법적 서류를 준비할게. 너는 하늘이와 그의 어미에 대한 모든 관찰 결과와 데이터를 모아줘. 그들은 작업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지훈이 급하게 들어왔다. 휴은 박사님, 민호 관리자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청룡 개발이 내일 예비 공사를 시작한대요. 그들은 몇몇 나무를 제거하고 토양 샘플을 채취할 계획이래요. 서진은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요?
그들은 아직 최종 승인을 받지 않았잖아요. 준호가 끼어들었다. 그들은 예비 작업에 대한 허가는 받았을 거야. 이것은 흔한 전략이야. 일단 작업을 시작하면 나중에 중단시키기가 더 어려워지거든. 서진은 결단력 있게 말했다. 우리는 그들을 막아야 해요. 내일 아침 일찍 현장에 가서 시위를 할 거예요. 준호는 우려했다. 서진아,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어. 우리가 사유지에 무단 침입하면. 서진이 그의 말을 끊었다. 아직 완전한 사유지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단지 평화로운 시위를 할 뿐이야. 언론도 부를 거야. 이 이야기가 공개되면 공중에 압력이 생길 수 있어. 준호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지만 서진의 결심을 알았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강태우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 그는 준비되어 있을 거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준비할게. 그날 밤 서진은 자신의 숙소에서 시위를 준비했다. 그녀는 지역 환경단체들에 연락하고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보냈다. 그녀는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황을 알렸다. 반달가슴곰과 하늘이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다음 날 시위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아버지와 강태우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푸른 하늘 프로젝트.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볼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밤늦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전화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주제였다. 대신 그녀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제주도 푸른 하늘 프로젝트 1993. 몇 가지 결과가 나타났지만 대부분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한 오래된 신문 기사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한라산 연구 프로젝트 갑작스러운 중단. 기사는 1994년에 작성된 것이었다. 서진은 기사를 열심히 읽었다. 그것은 한라산에서 진행되던 비밀 연구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프로젝트의 정확한 성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환경 보존과 관련이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프로젝트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윤재호, 서진의 아버지가 언급되어 있었다. 기사는 프로젝트가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내부 갈등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이것은 틀림없이 아버지와 강태우 사이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무슨 갈등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현재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갑자기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밤늦은 시간이었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서진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윤서진 박사님? 남자의 목소리였다. 낮고 차분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신가요?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가진 정보입니다. 푸른 하늘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요.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당신은 누구시고 어떻게 제가 그것을 찾고 있는지 아세요? 남자는 그녀의 질문을 무시했다. 내일 아침 10시 한라산 동쪽 입구 근처에 오래된 사찰에서 만납시다. 혼자 오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서진은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함정일까? 아니면 진짜 정보일까? 그녀는 준호에게 전화하기로 했다. 그는 곧 전화를 받았다. 서진아, 무슨 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서진은 방금 있었던 이상한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호는 걱정했다. 위험할 수 있어. 함정일 수도 있어. 혼자 가지 마. 서진은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만약 진짜 정보라면?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답을 줄 수도 있어.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하지만 나도 같이 갈게. 멀리서 지켜볼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개입할 수 있도록. 서진은 동의했다. 고마워 준호야. 그들은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시위는 오전 8시에 시작될 예정이었고 서진은 10시에 신비한 정보원을 만나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것이다. 전화를 끊은 후 서진은 다시 침대에 누웠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그녀는 강태우와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이고 그녀의 아버지와 강태우 사이의 비밀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와 그의 어미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창밖으로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다. 마치 하늘이의 이름처럼 서진은 그 별들이 내일 그녀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바랐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마침내 잠이 들었다. 그녀의 꿈속에서 하늘이가 그녀를 숲 깊은 곳으로 인도했다. 그곳에는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것이었다. 숨겨진 진실 제4장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나 시위 현장으로 향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지역 환경단체들, 대학생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서진은 감동받았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캠페인이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현장에는 몇몇 언론사의 기자들도 있었다. 준호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네, 그가 말했다. 서진은 미소 지었다. 하늘이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 그들은 플래카드와 확성기를 준비했다. 플래카드에는 반달 가슴곰을 구해주세요. 자연을 지키자. 개발을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시위대는 예정된 공사 현장 입구에 모였다. 그들은 구호를 외치며 평화롭게 시위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청룡 개발의 트럭과 장비들이 도착했다. 그리고 그 뒤로 검은색 고급 차량이 한 대 따라왔다. 강태우였다. 그는 차에서 내려 시위대를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뒤로는 몇몇 회사 임원들과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다. 서진은 앞으로 나섰다. 강 회장님,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이 개발에 반대합니다. 이곳은 멸종 위기종의 중요한 서식지입니다. 강태우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윤 박사님, 귀하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개발은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의 반달 가슴곰들이 특별한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발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강태우의 얼굴에 짜증의 기색이 스쳤다. 윤 박사님, 귀하의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미 승인된 개발을 중단시킬 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업을 시작하세요.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위대는 더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공사 장비의 진입을 막았다.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서진은 강태우에게 다시 접근했다. 강 회장님, 제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연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강태우는 그녀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정말 그것만이 당신의 관심사입니까, 윤 박사님?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있나요? 서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무슨 의미인가요? 강태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지 않나요? 윤재호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알고 계셨군요. 강태우는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온 순간부터 나는 당신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진을 발견하도록 한 것도 나예요. 서진은 충격을 받았다. 왜요? 강태우는 한숨을 쉬었다.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알고 싶다면 시위를 중단하고 나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서진은 망설였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시위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죄송합니다, 강 회장님. 하지만 저는 이 시위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강태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진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서진은 시계를 확인했다. 거의 10시였다. 그녀는 신비한 정보원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다가갔다. 난 지금 가봐야 해. 시위를 잘 이끌어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 내가 멀리서 지켜볼게. 서진은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다. 오래된 사찰은 한라산 동쪽 기슭에 위치해 있었다. 그것은 작고 조용한 곳이었으며 관광객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였다. 서진이 사찰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거의 비어 있었다. 몇몇 노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고 한 젊은 스님이 경례를 청소하고 있었다. 서진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정보원은 어디에 있을까? 그때 한 노인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70대 후반으로 보였고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다. 윤서진 박사님? 그가 물었다. 서진은 놀랐다. 네, 맞습니다. 당신이? 노인은 미소 지었다. 제 이름은 김도환입니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서진은 더욱 놀랐다. 아버지와요? 푸른 하늘 프로젝트에서요? 도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강태우도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는 사찰 뒤편으로 그녀를 인도했다. 그곳에는 작은 산책로가 있었고 그 길은 숲속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조용히 걸었다. 얼마 후 도안이 멈춰섰다. 그들 앞에는 작은 폭포가 있었고 그 옆에는 바위로 만들어진 벤치가 있었다. 여기 앉읍시다. 도안이 말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았다. 폭포의 소리가 주변의 모든 소리를 덮어 그들의 대화는 외부에서 들을 수 없었다.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도안이 물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모든 것을요. 푸른 하늘 프로젝트가 무엇이었는지, 아버지와 강태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요. 도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1993년 우리는 한라산에서 특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푸른 하늘 프로젝트라고 불렸죠. 표면적으로는 한라산의 생태계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특별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 당신의 아버지는 이곳에서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반달 가슴곰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적었고 놀라운 지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 어미 곰은 마치 인간과 소통하려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서진은 놀랐다. 하늘이와 같은 행동을요? 도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매우 유사합니다. 사실 그 어미 곰은 아마도 하늘이의 할머니나 증조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족을 몇 달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곰들은 특별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서진은 점점 더 흥미로워졌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도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강태우가 그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업적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 곰들을 포획하여 테마파크나 동물원에 전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연과 교감하는 곰이라는 컨셉으로요. 서진은 충격을 받았다. 그건 끔찍해요. 도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격렬하게 다퉜고 결국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곰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연구 자료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진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강태우가 지금 이곳을 개발하려는 거군요. 그는 여전히 그 곰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도하는 한숨을 쉬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복수를 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이제는 당신에 대한 복수를요. 당신이 10년 전에 그의 골프장 계획을 막았을 때 그것은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서진은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왜 지금인가요? 왜 30년이나 기다렸다가 행동하는 거죠? 도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계속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아버지가 더 이상 그를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진은 의아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하는 그녀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모르셨군요. 당신의 아버지는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는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의 건강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서진은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요?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도하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아마도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나 봅니다. 특히 당신이 해외에서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을 때요. 서진은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아프다니. 그리고 그녀는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빠질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강태우를 막을 수 있을까요? 도하는 그의 가방에서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다. 이것은 당신의 아버지의 연구 노트입니다. 그는 이것을 제게 맡겼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이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 곰들의 행동에 대한 관찰 기록, 그리고 강태우가 법을 어긴 증거들도요. 서진은 놀랐다. 법을 어겼다고요? 도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연구 자금을 횡령했고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서진에게 건넸다. 이것으로 당신은 그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서진은 감사의 마음으로 노트북을 받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한 선생님. 하지만 왜 저에게 이것을 주시는 거죠? 왜 직접 나서지 않으셨나요? 도한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많은 후회가 있습니다. 저는 당시 강태우의 편에 섰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한 일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의 딸입니다. 당신이 이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서진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잘 활용하겠습니다. 도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두르세요. 강태우는 이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대화를 마치고 사찰로 돌아가려는 순간 서진의 전화가 울렸다. 준호였다. 서진아, 빨리 돌아와야 해. 그의 목소리는 급박했다. 무슨 일이야? 서진이 물었다. 경찰이 왔어. 그들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있어. 그리고 더 나쁜 소식이 있어. 청룡 개발에 사람들이 구조센터로 향하고 있어. 그들은 법원 명령을 받았대. 센터를 즉시 폐쇄하고 동물들을 이송한대.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늘이와 그의 어미가 위험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그녀는 전화를 끊고 도한에게 말했다. 가야 합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도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서진 씨. 그리고 행운을 빕니다. 서진은 서둘러 구조센터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하늘이와 그의 어미가 무사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도한에게서 받은 노트북을 꼭 쥐었다. 이제 그녀는 강태우를 막을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그녀는 하늘이를 구해야 했다. 그녀가 구조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은 혼란스러웠다. 청룡 개발의 직원들과 몇몇 공무원들이 센터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큰 운송 차량을 가지고 와 있었다. 지훈이 문 앞에 서서 그들의 진입을 막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서진이 급하게 물었다. 지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들이 법원 명령을 가지고 왔어요. 이 센터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쇄 명령이 내려졌대요. 그리고 그들은 곰들을 다른 시설로 이송하려고 해요. 서진은 법원 명령서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합법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강태우의 계략임을 알았다. 어디로 이송한다는 거죠? 그녀가 공무원 중 한 명에게 물었다. 서울동물원으로요. 그가 대답했다. 그곳에는 적절한 시설이 있습니다. 서진은 눈을 좁혔다. 서울동물원, 그곳은 강태우의 회사가 후원하는 곳이었다. 그는 결국 하늘이와 그의 어미를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었다. 잠시만요, 서진이 말했다. 이 곰들은 특별한 연구 대상입니다. 그들은 지금 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송은 그들의 건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죄송합니다만 법원 명령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들을 이송해야 합니다. 서진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시간이 필요했다. 도안의 노트북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강태우를 막을 시간이. 그때 준호가 도착했다. 그는 서진에게 급히 다가왔다. 서진아, 무슨 일이야? 서진은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다. 준호는 법원 명령서를 검토했다. 이것은 분명히 서둘러 처리된 것 같아. 하지만 지금 당장은 합법적으로 보여. 우리는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간이 걸릴 거야. 서진은 결심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 하늘이와 그의 어미를 여기서 빼내야 해. 준호는 놀랐다. 뭐라고? 그건 불법이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다른 선택이 없어. 강태우가 그들을 손에 넣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을 잃을 거야. 도와줘, 준호야. 준호는 망설였지만 서진의 결심을 알았다. 알았어. 어떻게 할 거야? 서진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뒤쪽에는 작은 서비스 출입구가 있었다. 그곳을 통해 곰들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그때 그녀는 생각이 났다. 사찰. 도한이 그녀를 만난 그 오래된 사찰.
그곳은 한적하고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잠시 동안 곰들을 숨길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다. 나한테 계획이 있어. 그녀가 준호에게 말했다. 하지만 지훈의 도움이 필요해. 그들은 지훈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지훈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동의했다. 곰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도울게요.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지훈은 공무원들과 청룡 개발의 사람들을 상대하며 시간을 벌 것이다. 서비스 출입구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감시 카메라도 없었다. 준호는 그의 차를 뒷문 근처에 대기시킬 것이다. 서진은 하늘이와 그의 어미를 진정시키고 이동시킬 것이다. 계획은 위험했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15분 안에 준비해. 서진이 준호에게 말했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차를 가져와.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다. 서진은 하늘이와 그의 어미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두 곰은 평온해 보였다. 그들은 서진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서진은 유리창에 손을 대었다. 하늘이는 즉시 다가와 그녀의 손에 자신의 발을 대었다. 걱정 마, 하늘아, 서진이 속삭였다.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킬게. 그녀는 도안에게서 받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것은 놀라운 정보로 가득 차 있었다. 곰들의 특별한 행동에 대한 자세한 관찰 기록, 그들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강태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들. 그녀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다. 강태우가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날짜와 금액, 그가 연구 자금을 횡령한 방법, 심지어 그가 보호구역 지정을 방해하기 위해 시도한 불법적인 방법들까지. 이것은 폭탄과도 같은 정보였다. 서진은 이 정보를 언론에 공개하고 검찰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강태우는 끝장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하늘이와 그의 어미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서진은 전화를 꺼내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비됐어. 몇 분 후 준호가 뒷문에 차를 대기시켰다는 신호가 왔다.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하늘이와 그의 어미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그녀를 경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늘이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어미 곰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진정제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가능하면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놀랍게도 어미 곰은 그녀를 공격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진을 바라보았고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것처럼 조용히 일어섰다. 하늘이는 그의 어미와 서진 사이를 오가며 마치 그들을 연결하려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리 와, 서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녀는 서비스 출입구로 향했다. 하늘이가 먼저 따라왔고 그의 어미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서진은 문을 열었다. 준호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작은 밴이었다. 뒷좌석은 이미 접혀 있었고 공간이 충분했다. 빨리, 준호가 외쳤다. 서진은 하늘이를 먼저 태웠다. 하늘이는 겁에 질린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았다. 어미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하늘이가 이미 차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천천히 따라 들어갔다. 서진도 채 올랐다. 가자, 그녀가 말했다. 준호는 차를 출발시켰다. 그들은 뒷길로 빠져나가 메인 도로를 피했다. 서진은 뒤를 돌아보았다. 두 곰은 차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다. 믿을 수 없어, 준호가 말했다. 그들이 이렇게 조용할 줄이야. 보통 야생 동물들은 채 타면 공황 상태가 되잖아. 서진은 미소 지었다. 그들은 특별해. 내 아버지의 연구가 맞았어. 이 곰들은 정말 특별한 지능을 가지고 있어. 그들은 조용히 사찰로 향했다. 도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사찰 뒤편의 작은 창고로 안내했다. 여기서 그들은 안전할 겁니다. 그가 말했다. 적어도 당분간은요. 그들은 곰들을 창고에 안전하게 정착시켰다. 창고는 넓고 깨끗했으며 뒤쪽으로는 작은 울타리가 쳐진 공간이 있어서 곰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하늘이와 그의 어미는 안전했다. 이제 그녀는 강태우를 상대할 수 있었다. 그녀는 도안의 노트북을 들고 준호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강태우를 막을 수 있어. 이 노트북에는 그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 준호는 놀랐다.
정말 그걸 언론에 공개해야 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야. 하지만 먼저 나는 강태우를 직접 만나고 싶어.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그건 위험할 수 있어. 서진은 결심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진실을 들어야 해. 아버지와 그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가 이렇게까지 하는지.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하지만 혼자 가지 마. 내가 같이 갈게. 서진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 준호야. 그들은 청룡 개발의 현장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강태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서진은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것이다. 진실의 순간 제5장 서진과 준호는 청룡 개발의 현장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것은 한라산 기슭에 세워진 임시 건물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강태우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그들이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비서가 그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진은 자신감 있게 말했다. 강태우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약속이 있으신가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만나고 싶을 겁니다. 윤서진이라고 전해주세요. 비서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들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후 서진을 바라보았다. 회장님께서 5분 후에 만나주시겠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서진과 준호는 대기실에 앉았다. 서진은 노트북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5분이 지나고 비서가 그들을 안내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들은 넓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강태우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한라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서진과 준호가 들어오자 천천히 돌아섰다. 윤, 박사님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다니 놀랍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특히 당신이 방금 저지른 일 이후에요. 서진은 당황하지 않았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강태우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정말요? 구조센터에서 곰들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되었죠.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안전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이용할 수 없는 곳에요. 강태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당신은 법을 어겼습니다, 윤 박사님. 그것은 중범죄예요. 당신은 자신의 경력과 자유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들어보였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 회장님. 이 노트북에는 당신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내역, 연구 자금, 횡령, 그리고 보호구역 지정을 방해하기 위한 불법적인 시도들까지. 강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죠? 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 아버지로부터요. 그는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강태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가 앉았다. 앉으시죠. 그가 말했다. 서진과 준호는 그의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강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의 아버지, 그는 항상 철저한 사람이었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당신은 모든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하겠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태우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당신의 아버지와 나는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꿈을 꾸었죠. 자연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방법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 나는 보존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연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중요성을 이해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연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믿었죠. 인간의 간섭 없이. 서진은 주에 깊게 들었다. 강태우가 계속했다.
우리는 이 곰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행동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생태 관광의 새로운 형태로요. 사람들이 이 놀라운 동물들을 직접 경험하면 그들은 보존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진은 의아했다. 그럼 왜 아버지와 갈등이 생겼나요? 강태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당신의 아버지는 내 계획을 착취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내가 단지 돈을 위해 곰들을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자연 보존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그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격렬하게 다퉜고 결국 그는 모든 연구 자료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성공했죠. 내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의문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30년 동안의 원한으로 이어질 만큼 그렇게 중요했나요? 왜 지금 이곳을 개발하려는 거죠? 강태우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처음에는 원한이었습니다. 나는 배신감을 느꼈고 복수하고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집착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바로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최근에 당신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계획을 실현할 기회라고 생각했죠. 서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프다는 사실을 이용한 거군요? 그것은 너무 잔인해요. 강태우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고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당신의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우정을 회복하고 싶었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그가 내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진은 이해하기 시작했다. 강태우의 행동은 단순한 탐욕이나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오래된 우정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복잡한 감정들이 그를 이끌어왔던 것이다.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강 회장님, 저는 당신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방법은 옳지 않아요. 뇌물을 주고 법을 어기고 강압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어요. 서진은 결단력 있게 말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개발 계획을 중단하고 자연보호구역을 복원하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강태우는 호기심을 보였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서진은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우리는 하늘이와 그의 어미를 자연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추적 장치를 달아서 그들의 행동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태교육센터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자연에 대해 배우고 특별한 망원경을 통해 안전한 거리에서 곰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요. 이것은 당신이 원했던 것과 제 아버지가 원했던 것의 완벽한 조화가 될 수 있습니다. 강태우는 놀란 표정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것은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그는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리조트 계획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서진은 자신감 있게 말했다.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세요. 한국 최초의 진정한 생태 관광센터. 그것은 단순한 리조트보다 더 독특하고 가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더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이 높을 수 있어요. 준호가 끼어들었다. 또한 이것은 강 회장님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환경 파괴자가 아닌 혁신적인 생태 보존 리더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강태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라산의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당신의 제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 박사님.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서진은 기다렸다. 어떤 조건인가요? 강태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직접 그와 이야기하고 화해하고 싶습니다. 서진은 놀랐다. 그녀는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걱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오래된 갈등을 해결할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좋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강태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럼 일단 개발 작업을 중단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새로운 방향에 대해 더 논의할 때까지는요. 서진은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강 회장님. 그녀는 노트북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합의에 도달했으니 이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태우는 놀랐다. 당신은 매우 관대하군요, 윤 박사님. 당신의 아버지처럼요. 그들은 악수를 나누었다. 오랜 갈등이 마침내 해결의 길을 찾은 것 같았다. 서진과 준호는 사무실을 나왔다. 그들은 경비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건물을 빠져나왔다. 밖에 나오자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믿을 수 없어, 준호가 말했다. 네가 실제로 그를 설득했어. 서진은 미소 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이것은 좋은 시작이야. 그들은 사찰로 돌아가 하늘이와 그의 어미를 확인했다. 두 곰은 평화롭게 쉬고 있었다. 하늘이는 서진을 보자 반갑게 다가왔다. 안녕 하늘아, 서진이 말했다. 곧 너희를 진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몇 주 동안 서진은 강태우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발전시켰다. 청룡 개발은 리조트 계획을 공식적으로 취소하고 대신 한라산 생태교육센터 건립을 발표했다. 언론의 반응은 뜨거웠다. 강태우는 밤새 환경보존의 챔피언으로 변모했다. 서진은 아버지를 만나러 서울로 갔다. 그는 요양원에 있었고 그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여전히 약했다. 서진은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하늘이와 그의 어미에 대해, 강태우와의 갈등과 해결에 대해, 그리고 새로운 생태교육센터 계획에 대해. 그녀의 아버지는 조용히 들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서진아. 너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어. 갈등을 화해로 바꾸었지. 그는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강태우를 만나고 싶다고? 그를 여기로 데려오렴. 며칠 후 강태우가 요양원을 방문했다. 서진은 그들에게 프라이버시를 주기 위해 밖에서 기다렸다. 1시간 후 강태우가 나왔다. 그의 눈은 붉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어떻게 됐나요? 서진이 물었다. 강태우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30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1시간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그것은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서진은 안도했다. 마침내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 것 같았다. 몇 달 후 한라산 생태교육센터가 공식적으로 개장했다. 그것은 아름다운 시설이었다. 현대적이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었다. 센터에는 교육 전시물, 연구시설, 그리고 특별 관찰 데크가 있었다. 방문객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망원경을 통해 자연 속의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늘이와 그의 어미는 성공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갔다. 그들에게는 추적장치가 장착되어 연구자들이 그들의 행동을 연구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그들은 센터 근처에 머물렀다. 특히 하늘이는 종종 관찰 데크 근처에 나타나 마치 방문객들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서진은 센터의 수석 연구원이 되었다. 그녀는 하늘이와 다른 반달가슴곰들의 행동을 연구하며 그들의 특별한 지능과 소통 능력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녀의 연구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다른 연구자들도 이 특별한 곰들을 연구하기 위해 센터를 찾기 시작했다. 강태우는 센터의 명예이사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대신 환경보존 프로젝트에 자신의 재산과 영향력을 사용했다. 그의 이미지는 완전히 바뀌었고 그는 존경받는 환경활동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서진의 아버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종종 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딸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했고 강태우와의 화해를 기뻐했다. 어느 날 서진은 관찰 데크에 서서 숲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이가 나타나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서진은 여전히 그와 특별한 연결을 느꼈다. 고마워, 하늘아. 그녀가 속삭였다. 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야. 하늘이는 마치 그녀의 말을 이해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그리고 천천히 숲으로 돌아갔다. 서진은 미소 지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진정한 조화는 상호 존중과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센터 입구에는 작은 동상이 세워졌다.
그것은 하늘이의 모습이었다. 그 아래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때로는 우리가 보호하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세어지는 이 문구를 읽을 때마다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변화시킨 이 놀라운 여정의 완벽한 요약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하늘이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소중함과 그것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서진은 이제 자신의 사명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보람차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 끝.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윤서진과 하늘이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자연과 인간의 특별한 교감, 그리고 오래된 갈등이 화해로 변화하는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다른 드라마 시리즈도 확인해 보세요. 화면 왼쪽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비슷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의 일상에 감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댓글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